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음란물 예방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를 통한 음란물 접근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또 각종 포털 사이트, 또 SNS, 또 게임이라든지 영화, 그리고 웹툰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음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에서의 정의고요. 다음 국어사전에서 음란물이란 인간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음탕하고 난잡한 느낌을 주는 사진이나 잡지, 영상물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이 음란성이 있는 음란물을 우리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데요. 2020년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이제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층 중에서 한 43.5%, 약 절반에 해당하는 우리 학생들이 나이를 거치지 않고도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영상물 같은 경우에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SNS라든지 개인 블로그라든지 우회적으로 피해서 성인물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 정책이 사실상은 무력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이 음란물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실질적인 이 19세는 아니지만 가치관적으로 이 친숙하게 음란한 어떤 메시지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혼란이 점점 늘고 있죠. 최근에 블랙핑크 로제하고 브루노 마스의 이 아파트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굉장히 가사 내용이 아파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이지만 여기에선 하나의 일종의 클럽처럼 가사에 보면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그러니까 뭔가 나를 느끼게 해 주어라. 아파트를 바꾸자, 클럽으로 바꿔서 말하고 놀고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밤새도록 파티하자 라는 가사가 익숙한 멜로디로 중독성 있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아파트가 공동 거주하는 어떤 집의 의미보다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이 아파트 노래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어떤 아파트의 거주 문화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기 가수들이 이런 성적인 표현을 은근히 담아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인기 가수 아이유 씨의 제재라는 노래를 보면 이 표지에 보면 이 제재를 양성애적인 모습으로 묘사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출판한 동력에서는 이것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뉴진스의 그 쿠키라는 노래는 일종의 이 쿠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여성의 생식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외설적 표현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지코의 터프 쿠키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사 속에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할 수 있는 그 은어를 표현하기도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19금을 성인물을 접할 수 있거나 혹은
다양한 이 인기 가수들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차별적으로 어떤 이 개방적인 또 왜곡된 어떤 성적인 메시지들을, 음란한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팬픽이라고 하죠. 팬픽션, 실질적이진 않지만 어떤 팬 문화의 하나로서 10대 여성들, 우리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허구 속에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그 아이돌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스토리텔링식으로 풀어내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어떤 동성애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에게 선정적인 컨텐츠가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훨씬 더 오래 내면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하고요. 학생들이 이런 문화를 제대로 알고 좀 접할 수 있도록, 혹은 이런 분별력을 통해서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문제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그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요.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률이 47.5%, 또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이 23.1%.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생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인터넷의 보급, 또 디지털 어떤 교과서의 보급, 이런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길들이 계속 열리면서 이에 대한 무분별한 어떤 컨텐츠의 접속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생이 좀 많이 늘었고요. 또 중학생, 고등학생도 2018년, 또 2020년, 2022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인 영상물이라든지 어떤 미디어를 통한 음란한 이런 성적인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주입받고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이것이 시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음란물을 접한 청소년 100명 중에 14명은 따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통계가 있고요. 음란물이 성범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 이어지진 않지만 성범죄자의 100%는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011년 11월 한국 콘텐츠 학회 논문지에 따르면 이 고등학생들이 음란물 접촉 빈도수가 높을수록 강제적인 어떤 성접촉 등 성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9년 EBS 다큐 프라임, 아마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속적으로 어떤 이 음란물 포르노에 노출됐던 사람이 다트 표적에 다트를 주고 던지라고 했을 때 자연 다큐를 시청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람 표적을 향해서 던지게 됐고요. 사람 중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을 더 겨냥했다라는 실험을 실제로 EBS 다큐 프라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07년에 대학생들의 어떤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요, 음란물을 일찍 접할수록 어떤 성적 행동이나 임신 등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독일의 디스브루크 에센데르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그 음란물이 기억력을 쇠퇴시킨다는 것에 대한 결과물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음란물은 시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본 것이 곧 내가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접했을 때 그것이 나의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히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2012년 7월 통영에서 이웃집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 김정덕의 컴퓨터 안에서 아동 포르노를 비롯한 음란 동영상이 70여 편, 음란 소설과 사진이 130여 전이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4월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역시 하루에 3번에서 4번씩 스마트폰으로 음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700여 장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또 음란 동영상을 자주 시청해 왔다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2010년 6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던 범인 김수철은요, 전날 오전 9시 밤부터 밤 10시까지 10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자그마치 52편을 시청하고 난 다음날 바로 이같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2007년 12월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인 사건의 범인 정성현의 컴퓨터에서도 포르노 영상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2010년 5월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이모군도 범행 동기를 묻자 야동에서 한 그대로 해보고 싶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상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충분히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실제 범인들의 진술이나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물은 뇌의 모양도 변형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 뇌가 일반인의 뇌고 가운데가 약물 중독자의 뇌고요. 음란물을 주기적으로 시청하는 사람의 뇌도 맨 오른쪽에 뇌인데 마치 그 약물을 중독한 사람의 뇌랑 동일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4년 독일 연구진 논문을 통해서 실렸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음란물을 많이 볼수록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의 뇌처럼 뇌가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 음란물은 실제적으로 우리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 중독은 성기능 장애도 유발하는데요. 2017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필립 짐바로드 명예교수는 영국 BBC 뉴스를 통해 포르노와 비디오 게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는데, 비디오 게임과 포르노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청년들이 남성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고요. 또 2017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소개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음란물을 보며 자유행위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2012년 4월 충북 도립대학교 생체 신호 분석 연구실의 조동욱 교수는 미혼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전후의 얼굴을 IT 기술로 비교 분석한 결과 간기능 손상의 징후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성기능 장애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또는 어떤 독소를 해소하는 간에 영향도 미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이 있어요. 긴장이나 집중력이나 어떤 적극성이나 이런 기분 좋음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인데, 이것이 음란물을 보면은 음란물을 통해서 이 물질이 분출이 됐을 때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 다시 또 음란물을 계속적으로 더 자극적인 것을 보는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뇌의 물질 옥시토신은 친밀감과 유대감과 연결돼 있고, 바소프레신은 친밀감하고 유대감하고 마찬가지로 연결돼 있는 그 호르몬인데, 음란물 앞에서 자위를 하거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뿜어냈을 때는 정상적인 어떤 그 부부간의 성관계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이 도파민을 음란물로 소비할 경우에 이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을 어떤 바소프레신을 채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 음란물을 중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뇌가 음란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것이 또 삶으로 이어지고 성적인 어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단순히 음란물은 음란물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들,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김지연 약사가 지으신 두란노에서 출간된 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엔도르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바소프레신과 같은 성관계 시 방출되는 각종 신경 조절 물질,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을 성경이 인정하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욕의 구현 통로인 부부간 성관계가 아닌 음란물을 보며 자위하며 쓴다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깨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음란물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도 그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그 구절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에 대한 부분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경고했고, 이것을 안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 눈을 뽑거나 혹은 신체 일부가 없어지더라도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경각심을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음란물과의 접촉을 막아주는 기본 예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김지연 약사가 쓴 두란노에서 출간한 너는 내 것이라에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눈길이 닿는 집안 곳곳에 성경 말씀을 많이 붙여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접하고 암송할 때 음란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음란물 및 각종 악한 미디어로부터 자녀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에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공감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의 기회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며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과정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서 있을 때 올바른 어떤 그 성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음란물에 대한 위험성에서도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유혹되는 것에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10초 허깅에 도전하라. 이 음란물 중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안아주되 짧게 안아주지 마시고 좀 길게 속으로 10초 정도를 헤아린 다음에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건강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모님의 어떤 행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음란물을 보거나 들으면 음란함이 심령에 퍼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날 자녀가 있던 이런 성적인 문제에 노출된다면 그 이전에 노출된 다음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예방 교육을 했는가, 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일이 벌어진 다음에 후회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음란물은 우리 뇌에도 영향을 주고 또 다른 그게 행동으로 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음란물에 노출됐을 때 또 뇌에
그 약물 중독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집안에 있는 음란물들을 모두 없애라. 모르겠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곳에 음란물 영상이 있다면은 그것 혹은 그런 사진들이나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아빠의 그 노트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음란물이 혹시나 있다면 그것을 집안에서 좀 제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고요. 음란을 조장하는 TV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다. 네, 어떤 성적인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불륜 드라마들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특히 가족이 같이 있을 때는 시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라. 네. 왜냐하면 그만큼 미디어를 통한 인터넷을 통한 나이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우회하면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녀와 잘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컴퓨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거실 같은 곳에 설치하라. 이것은 많이 미디어 예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개방된 곳에서 컴퓨터를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라. 밤에 되면 조금 더 그 음란물이라든지 이 부분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이유로 늦게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때 또 자칫 그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또 부모님이 자고 있다라는 어떤 경계심이 느슨해지면서 또 음란물에 그 접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미리 학습 습관을 잘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모르는 사람과는 온라인에서도 대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라. 그렇습니다. SNS, DM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접근해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그 피싱으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음란물 사진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어떤 그 몸피싱이죠. 그런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응대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가급적 늦게 사주어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터넷이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맡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늦게 사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좋은 습관과 취미를 갖게 하여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PC, TV 등 미디어의 사용을 절제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절제만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절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을 같이 하거나, 물론 여학생들도 걷기라든지 가벼운 운동들, 조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웨이트장 같은 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같이 운동의 문화를 공유하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함께 논의해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째입니다. SOS and Pray 대처법을 화생방 훈련하듯이 수시로 연습하게 하라. 군대에 있을 때 이 화생방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착안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일단 SOS는 그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멈춰라, 스톱. 그러니까 어떤 음란물을 만났을 때는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박차고 나갔잖아요. 설득을 하거나 혹은 지식을 가지고
변론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아웃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입니다. 햇빛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뭔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으로 나갔을 때 그런 그 음란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그 현장에서 바로 나가고, 특히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고, 네 번째, pray,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실전 방법도 재밌는데 유튜브라는 곳에 보면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사이렌을 켜고 음란물이 마치 내 눈앞에 보여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족들이 같이 멈추고 밖으로 나가고, 혹은 개인 방에 있으면 거실로 나오고, 또 불이 꺼져 있으면 다 켜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실제 이런 실습을 해본다면 음란물의 접촉을 막아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음란과의 싸움, 음란물과의 전투에서 모든 가정이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